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색다른 코너 선보이는데요. 이번 주는 정치하는 엄마들 시간이고요. 잘 아시죠?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십니다. 장하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진짜 좀 떼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냥 의원, 예. 네, 예. 그 노키즈 존을 주제로 나눠볼 건데요. 말씀을. 노키즈 존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주시죠. 먼저. 네, 뭐 하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그 쟁점이 돼가지고요. 네. 뭐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공간인데 몇 세 이하 아이들은 출입 금지다라고 한 거고요. 사실 네. 그 이게 아이들이 가는 공간이 아니라 엄마들이 보통 아이들을 동반해서 그렇죠. 가는데 그 노키즈 존의 논쟁에 대해서 좀 본질을 명확히 보려면 그 뭐 노 엄마 존이라고 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애들이 커피 마시러 가는 거 아니고 애들이 식당에 뭐 자기 돈 쓰러 가는 거 아니고요. 엄마랑 가는데 예. 이 아이들을 오지 말라는 것은 엄마 오지 말라는 거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좀 예. 그 원래 문제. 장하나 의원도 우리 오늘은 따님이 안 오셨는데 네네. 예, 예쁜 따님이 있으신데 같이 외출하시는 경우가 많죠. 보통. 네,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살다 보면 하게 되고 예. 또 뭐 아이도 제가 그러죠? 집에 가둬 키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나가야죠. 그 노키즈 존 경험하신 적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제가 노키즈 존을 직접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식당에 갔는데 노키즈 존 써붙인 게 바로 이 경험했다는 그 예.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게 그런 업소인지 알면 애초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안 하겠죠. 근데 네. 그런 경험을 직접은 못했지만 예. 주변에서 보면 꽤 많이 이런 경험들을 했다. 특히 뭐 저도 고향이 제주도인데 이런 유명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서도 네. 그죠. 사람들이 좀 쉬러 갔고 조용하게 예. 그 좀 즐기러 간 공간인데 아이들이 와서 좀 소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막는다고 해서 노키즈 존이 점점 확산되는 게 정말 걱정이네요. 저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입구역에 보면 커피숍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네네. 한 군데를 딱 들어가니까 노키즈 존이라고 붙여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영어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왜 생겼지 싶어서 직원분한테 여쭤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자주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분들과 그냥 오는 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애들이 막 뛰놀고 시끄럽게 하니까 커피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줬는데 그 A를 데리고 온 주부님하고 엄마하고 다툼이 나서 그게 시시비비가 자주 일어난답니다. 네. 그래서 노키즈 존을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같아서 좀 오늘 그 주제로 한 것 같은데 요즘 그 맘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뭡니까 이게 맘충이? 접니다. 맘충이. 아니 왜 우리 예쁘신? 마음은. 예, 마음은 엄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쁘다 이런 거는 사실 또 요새 그 대통령께서도 페미니스트신데 다음부터는 자, 좀 멋지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따끔한 지적당했습니다. 네, 마음은 엄마고요. 충은 벌레죠. 벌레, 그러니까 엄마 아까처럼 벌레. 그 방금 그 예를 들어주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커피숍에서 아이들을 좀 자제시키고 그저 공공의 어떤 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면 좀 엄마가 주의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 오히려 죄송하다라든가 이런 주의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런 싸움이 붙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맘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데 저는 요것도 뭐 정말 심각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그 식당 같은 데서도 바로 옆에서 식사하는데 옆에서 뭐 기저귀를 갈았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온라인상에 있어요. 하고 딱 들어도 그런 경우는 참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런 사람들만 맘충이라 불리는 게 아니라 사실 저도 애를 데리고 어딘가 가면 아무리 주의시켜도 아이가 주의시킨다고 쥐죽은 듯이 어른처럼 있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속성이라는 것도 있는 거군요.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가 소란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우리 사회가 그런
아이들도 어차피 우리 사회 구성원인데 그런 불편 또는 아이들의 속성을 이해하고 감수하고 있는지 또 아이들에 대해서 마치 나에겐 어린 시절이 없었던 것처럼 네. 또는 아니면 우리 부모님 시대의 엄마들처럼 네. 애 키울 때 무슨 여자가 애 데리고 어딜 나와 집구석에 있지 그럼 이런 세상을 우리가 다시 계속 지속해 가야 되나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뭐 옆에 손님들과의 어떤 시비로 이 문제를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네. 저는 오늘 이 노키즈존을 써붙인 특히 사업주분들에게 네. 네. 써붙이지 말아라 이런 말 하러 온 거는 절대 아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어떻게 보면 엄마들과 사업주도 둘 다 공동의 피해자가 아니었는가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네. 지금까지 노키즈존 논란은 그래도 온라인상에서는 사업주분의 영업할 권리 하고 그 옆에 손님들의 또 편안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은 권리 또 엄마들도 아이들과 함께 나와야 되니까 또 엄마들이 권리 이런 게 상충하는 것처럼 했는데 네. 과연 그럼 이런 문제가 다른 사회에서는 이렇게 큰 사회 문제 그리고 평행성을 달리는 논쟁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 비교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 얘기를 네. 하러 나왔죠. 그러죠. 뭐 그 이야기 해보시죠. 저도 안 그래도 좀 궁금해요. 왜냐 그러면 네. 이제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만들면 네. 저는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좋습니다. 예. 우리 장하나 전 의원께서는 이거를 이제 설득을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미국이나 외국 애들은 연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네. 정말 애기들이 식당에 가도 조용하고 네. 엄마가 뭐라 그러면 딱 말을 듣고 뛰어다니는 걸 못 보거든요. 왜냐 그러면 식당에 모서리가 있죠. 테이블에 찍히게 되죠. 포크 나이프 있죠. 그다음에 뜨거운 국물 음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애들이 뛰어다니는 것 자체가 이게 허용이 안 되는데 허용이 안 된다기보다도 뛰어다니는 것 자체가 네네. 그렇게 참 위험한 일인데 네네. 선진국이라고 할까요? 미국이나 제가 이렇게 많이 본 일본에서도 네. 그런 경우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많아요. 정말 그렇게. 애들이 뛰다니도 부모가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네네. 많아요. 네. 그렇게 기살린다면서. 네네. 네. 그게 팩트라 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 저는 제가 외국에서 살지를 못 해봤어요. 근데 네. 저는 외국 아이들이라고 기질 자체가 아이들이 이렇게 말가닥이 아니면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 또 외국의 부모들이 훈육을 너무 강하게 해서 아이들이 벌써부터 그렇게 몇 살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어린아이들 네, 뭐 활동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래요? 아이들도 기질이 다 달라요. 얌전한 아이도 있지만 저희 아이는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데 네. 예, 저를 막 이깁니다. 아시겠죠? 이 훈육이라는 게.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들이 그래서 훈육을 하냐 안 하냐도 있지만 한국에서 엄마들이 그러면 그런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줄 수 있도록 그러면 다른 대체적인 공간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뭐 아까 저는 외국에 안 살아봤지만 헐리우드 영화를 보더라도 뭐 엄마 아빠가 외식하러 갔게 하면 옆집에 뭐 청소년 10대들 베이시터들 해서 뭐 하루 뭐 1시간에 얼마 이렇게 주고 엄마 아빠 영화도 보고 이런 아직 앞뒤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네. 한국은 어떤가 말이죠. 그러면 지금처럼 엄마 아이들이 갈 곳은 맡기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수능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한국의 10대들이 누구 남의 집 애 볼 주택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시간제 돌봄 같은 서비스들이 되어 있냐면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또 하나 외국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 살던 분 물어봤어요. 저도 이 문제가 너무 논란이 돼서 외국은 어떠냐 했더니 일단은 레스토랑에 따라서는 정말 노키즈존 뭐 조용하고 또 약간 옷도 갇혀 있고 이런 것들도 있겠고 또 클래식 공연도 아이들 못 가겠고 하지만 그 대신 아이들과 동반할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이 있고 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어떤 레스토랑이 지금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한두 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특히 아니면 큰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 가족들이 갈 수 있는 좀 소란해도 되는 공간 그리고 조용히 하는 공간이 격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거 같으면 뭐 흡연 뭐 비흡연실 이런 게 옛날에 있었지 아시겠죠. 필요에 따라서 공간을 좀 분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가 뭐 갈래야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간 특히 민폐를 끼치지 않을 공간들이 거의 없다. 그러면 엄마들에게는 그래서 집구석이 있느냐 나가느냐 요 선택지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미 엄마들은 그런 식으로 좀 살기가 힘들고요. 저는 사실 뭐 노키즈존 아까 경험해봤냐고 하셨지만 솔직히 전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노키즈존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이들과 다니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기저귀 아무 데서나 간다는 말씀하시는데 애들 기저귀 갈 곳이 없어요. 아시겠죠? 기저귀를 저도 우리
정말 소중한 애기 엉덩이를 뭐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보이는 게 어느 엄마가 좋겠습니까? 갈 곳이 있는데도 안 가는 거면 뭐라고 해야 되지만 예. 대안적인 장소가 없어요. 집에 가만히 있는 거 뵙기는. 근데도 뭐 오라 오지 말라 맘충이다 하니까 저는 이제 문제가 계속 알겠죠? 그 엄마들도 이 노키즈존 논란에 있어서 엄마들의 심정이 이렇게 차분할 수만은 없다 하고 대한민국이 하나의 정말 거대한 노키즈존 같다는 생각을 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뭐 이거를 뭐라 그러죠? 뭐 사업주가 더 양보해야 되고 주변에 손님들이 양보해야 되고 아니면 엄마들이 더 자제해야 되고 이렇게 풀 건 아니고요. 네. 국가에서 예컨대 뭐 장애인 편의시설 아직도 너무 대한민국 부족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느껴보기에는 그 부족한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화장실보다 아이들 수유할 수 있고 기저귀 갈 수 있고 하다못해 이유식이라도 먹일 수 있는 공간이 한국에 없고요. 뭐 공항이나 백화점, 대형 할인점에는 있어요. 거길 가도 공간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옆에서 아기 똥기저귀 갈고 있으면 한쪽에서 전자레인지에서 이유식 돌려서 아기를 먹여야 돼요. 싸는 공간에서 먹여야 돼요. 대한민국의 이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예. 잘 돼 있다는데 뭐 공항 같은 데도 뭐 예. 심각합니다. 이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넓은 공간에 정말 비좁은 김포공항 가보신 분들은 알 건데요. 네. 가면 또 그때그때 이렇게 관리해 주지 않아서 그 아이들 네. 그 기저귀 그렇죠. 냄새 이런 것들이 안에 막 가득 차 있고 예. 약간 환기시설이라도 해놨으면 모를까 그러지도 않고요. 해서 예. 이런 공간들이 정말 형식적으로 갖춰놓긴 했는데 엄마들이나 아이들의 삶을 좀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해 놓은 공간이 아니라는 걸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죠.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커피숍이나 이런 개인 사업장에서부터도 이렇게 예. 문전박대를 당하니까 예. 엄마들도 이게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국적인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숍에서 네네.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커피를 드시다가 잠시 어린아이들은 진짜 한순간 한눈 팔면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옆에 있던 음료수를 들고 계시던 분의 탁자를 건드려서 뜨거운 커피가 아기 얼굴에 쏟아졌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상황을 한번 가정으로 해서. 이게 너무 예. 디테일이 없어서요. 그 예. 상황에 대해서는. 뜨거운 커피가 아기 얼굴에 팍 쏟아졌어요. 그러면 아기 엄마가 네. 아기를 혼내겠습니까? 아니면 옆에서 커피 마시고 있던 그 손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시겠습니까? 왜냐 그러면 제가 여쭈는 노키즈 존에서는 네.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누구에게 손해배상이 돼야 될지 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법정에서 잘 다뤄질 것 같은데요. 정서적인 문제로 예.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전반적인 환경이나 시설 이게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당장은 나아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죠. 그럼 이 상황을 유지한 채로 서서히 전진 또 진보해야 될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동 수유 장소도 부족하고 그곳에 관리하는 어떻게 믿겠습니까? 청소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아이가 눕는 그 탁자 위를 무엇으로 닦았을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참 저는 정부가 나서야 됩니까? 네, 최근에 그 인권위에서 일단 지금까지는 사실 이걸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네. 이 맘충 논란이 꽤 길게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저도 잠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온라인상에서 쟁점이 되다가 말 줄 알았더니 꽤 이 논란이 길게 가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인권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인권 침해라고 권고를 내놓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주도에 있는 이탈리아 음식점에 대해서 노키즈존 있는 걸 보고 손님으로 갔던 사람이 인권위에 진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이제 일부 주변에 피해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체로 확대 해석을 해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 예컨대 개들 반려견들이 누군가 물어서 상해에 입히거나 사망에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있었고. 그러면 그런 사건을 확대해서 그래서 모든 반려견들은 산책 시에 입마개를 한다. 이런 그렇죠. 거랑 비슷하다고 인권위는 보고 권고를 내린 것이죠. 그렇죠. 근데 아니면 그런 거겠습니다. 예컨대 중국인들 예컨대 이거는 인종에 대한 편견이지만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목소리가 높고 시끄러워서 그럼 중국인들은 우리 가게에 못 오거나 또는 지하철 탑승이 안 되거나 이런 식의 하는 건데 정말 그들이 주변에 피해를 안 주는 거는 아니지만 이 노키즈존처럼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뭐 그러니까 인권의 차원에서는 확실히 차별이라고 인권위가 그 권고를 낸 건데 이게 강제성이 없어서 지금 또 일선에서는 그 혼란이죠. 그럼 이제 노키즈존 다 떼야 되나 하는 사업주들이 있는 것이고 아직 해결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저는 일단 이제 인권위만 이렇게 나선 상황인데요. 뭐 그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이 실제 그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이런 그 편의시설 같은 거 실제 우리 엄마와 아이들이 안전하게 또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이렇게 특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가 그런 시설을 만들고 뭐 일정 규모 이상 뭐 이 YTN 뉴스퀘어지요. 이 건물도 상당히 큰 규모의 건물인데 이런 데는 꼭 그런 시설들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갖춰 놓도록 하는 법제화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뭐 이런 그 가게 중에서 좀 작은 곳이 있고 큰 빌딩에 입점한 상가 건물에 있는 가게가 있는데 아무래도 엄마들도 편의시설들이 어떤 곳에 가면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면 거기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겠죠. 그러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것들을 계속 사인 간의 갈등 뭐 어느 한쪽이 양보해야 될 것 심지어 또 엄마들한테 한국 엄마 아빠들 아이들 너무 이렇게 그 버릇없이 가르쳐 뭐 이런 논쟁을 한다면 뭐 한도 끝도 없다. 한도 끝도 없을 뿐더러 그럼 아이들을 그렇게 기른 거는 그 엄마 아빠 뿐이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다면 아이들 훈육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죠? 어느 엄마 아빠도 특별하게 그렇게 그 훈육을 느슨하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그 곽수종 선생님 말씀대로 다른 나라 같은 애들이 조용하다라고 실제로 그렇다면 그 나라의 훈육 방식이 문화적으로 그런 것이지 그렇죠. 한국의 모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나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애들을 오냐오냐 기르는 걸 다 그 묵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이 노키즈존이라는 어떤 한정된 사건에서는 특히 아빠도 아닌 온 다른 가족도 아닌 그냥 엄마의 문제로 이렇게 축소되는 것도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장하나 의원께서 만약에 이제 국회를 혹시 다시 가시게 되면 여기에 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법안 방금 조금 전에도 법안을 말씀하셨는데 고민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국회의원 된다는 생각은 솔직히 잘 못 해보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죠.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건 알지만 국회의원 안 돼도 사실 제가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하는 이유가 엄마들도 국회의 뭐 현역 의원들 에게 요구를 해서 당연히 입법 활동을 할 수가 있죠. 뭐 이게 뭐 국회의원만 법 발의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시민을 대신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뭐 장애인 그 편의시설과 같이 이 그 뭐 엄마 특히 뭐 엄마보다 엄마가 포커스가 아니고 그 아이가 사실은 중심인데요. 그 아이를 아빠가 데리고 가든 엄마가 데리고 가든 할머니가 데리고 가든 필요한 시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두고 이러한 편의시설 및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장애를 걷어내는 이런 법안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현재 장애인 그 주차장 있고 또 여성 주차장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근데 그 여성 주차장 따로 만들 필요 없고요. 그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을 단일화하면 됩니다. 장애인하고 구분할 거 없이 그런 존들을 두는데 여성 주차장이 이제 뭐 여자가 뭐 아무리 다리에 힘이 없어도 얼마나 뭐 걸음을 못 걸어서 꼭 가게랑 가까운데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멀어도 좋은데 필요한 것은 넓은 스페이스입니다. 뭐 이런 유모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리고 타게 할 수 있는 이런 좀 공간이 넓고 이런 가족 주차장을 좀 만들어야 될 상황이죠. 3307번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카페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개인 사업장입니다. 제가 앞에서 긴 문장 쓰시는 건데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하나 전 의원이었습니다. 월요일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로운 한 주 되십시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